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 서브스턴스의 솔직한 후기와 스토리, 결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브스턴스는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블랙 코미디, SF, 고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1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독립영화이지만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골든글로브에서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작품이며 데미 무어, 마가렛 퀼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과거 다양한 상도 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인기, 연기력을 갖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된 현재에는 대중들에게 많이 잊혀졌고 아침 에어로빅 쇼가 유일한 출연 프로그램인 상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현재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자신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어린 신인을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나이 든 자신이 어딘가 불편하고 싫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엘리자베스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나서면서 두 가지의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는 남자 간호사가 척추를 점검한 이후 하나의 USB를 옷에 몰래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 남자 중학교 동창을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는데 그 연락처를 아무렇게나 찢은 종이에 받고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에 젖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간호사가 넣어둔 USB를 확인합니다. USB에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젊고 새로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광고인데 특이한 것은 그냥 젊고 어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젊고 어려진 또 다른 자신이 생성되어 현재의 자신과 또 다른 개체로의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어이없어 하면서 USB를 버려버리고 기분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러 나갑니다. 술을 마시러 간 바에서 젊은 커플을 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나이듦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큰 한계로 느껴지게 됩니다. 만취한 엘리자베스는 집에 와서 모든 것을 토해내고 버렸던 USB를 찾아 서브스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는 엘리자베스에게 503이라는 개인 번호와 함께 서브스턴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를 받아옵니다. 서브스턴스는 자신의 육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약물입니다. 사용자는 원래의 자신과 서브스턴스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개체를 각각 일주일씩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는 두 개이지만 의식은 본체의 한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를 처음 받게 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약, 새로운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원래 개체에 주입되는 식량 일주일분, 원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개체에 주입되는 식량 일주일분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개체의 활동에 필요한 원 개체에서 척수액을 뽑아 주입할 수 있는 주사기, 육체 교환에 필요한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약을 제외한 물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약물이 주사되자 엘리자베스의 등이 갈라지며 그곳을 통해 새로운 개체, 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잃어버린 젊음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자베스와 다른 방식으로 예쁩니다. 수의 외모에 만족한 엘리자베스는 수와 엘리자베스 두 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는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의 후임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쁜 외모와 몸매로 인해 수는 빠르게 성장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는 본인의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까지 얻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젊고 어리고 예쁜 수의 모습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입니다. 수는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동시에 수는 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고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는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엘리자베스의 삶을 기피하게 됩니다. 수는 이미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하루를 더 보내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고 엘리자베스 몸에서 척수를 빼서 수의 삶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기겁합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기형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서브스턴스에 연락해서 상황에 대한 문의를 남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엘리자베스가 수를 자신이 아닌
타인처럼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턴스에서는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무리로 인한 기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수도 엘리자베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본인이라는 지적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서브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변해버린 손가락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에게 이러한 큰 데미지를 준 수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더 늙어버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 혐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턴스를 종료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존재 이유 혹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 혹은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효용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쁘다고 표현해준 그리고 자신에게 다양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껏 꾸미고 나갈 준비를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수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넘을 수 없는 젊음과 늙음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집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과하게 많은 요리를 만들고 TV만 보면서 약물을 받으러만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와 엘리자베스는 서로를 다른 개체로 인식하며 서로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늙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하는 것이라고는 집을 어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한탄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치우고 수습해야 하는 것에 질색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마움 없이 뻔뻔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와 수는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본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지만 수는 조금씩 시간을 연장하게 되며 이는 엘리자베스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수는 방송국의 메인 프로그램인 새해 전야제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됩니다. 이 사실이 연예계에 알려지며 수는 더욱 유명해지고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엘리자베스에게 척추액을 계속 뽑아 수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수의 삶은 3개월이나 지속되고 이 3개월간 수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수는 언제나처럼 엘리자베스에게 척추액을 뽑으려고 하는데 척추액이 나오지 않고 피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수는 긴급하게 서브스턴스에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합니다. 서브스턴스에서는 종국에 다다른 것이라며 척수액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체로 돌아가서 본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본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모습의 황당함을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허리는 휘었고 머리는 다 빠졌으며 관절 어디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보여주는 이기적인 모습에 질색하며 서브스턴스를 종료하기로 합니다. 종료를 위해 약물을 받아온 엘리자베스는 수에게 약물을 주입하는데 약물을 주입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로 살았던 것이 본인이며 수를 통해 얻은 스포트라이트와 관심,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황급히 수를 살리기 위해 수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순간 수와 엘리자베스 모두가 깨어나게 됩니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 분노하며 공격하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생존을 위해 맞서게 됩니다. 신체적 능력에서 앞서는 수는 엘리자베스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사망에 수는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제공하는 척수액 없이는 본인의 삶도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는 일단 새해 전야제의 MC를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척수액을 주사받지 못함으로 인해 신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서 척수액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를 탄생시킬 때 활용했던 약물이 아직 남았음을 떠올리고 그 약물을 재활용해서 수에게서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킵니다. 새로운 개체는 수의 발행과 달리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존재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며 괴물로 매도당합니다. 새로운 개체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신체 붕괴 현상을 겪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엘리자베스의 얼굴만이 남아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영화 서브스턴스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극의 초반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이들은 엘리자베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이며 동시에 엘리자베스도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상실해버린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되고 서브스턴스를 하게 됩니다. 수와 엘리자베스는 동일한 인격이고 외형만 다르지만 그 외형에 따라 사회적인 시선이 다름도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서브스턴스를 통해 엘리자베스로도 수로도 살게 된 엘리자베스에게 만들어진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수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본체인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수로만 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듯 보입니다. 그로 인해 수로 살면서 엘리자베스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엘리자베스의 희생과 노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로의 삶을 즐깁니다. 그래서 수로 살아가는 동안 엘리자베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접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엘리자베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부정합니다. 자신이 본체라는 것, 그래서 수의 시간이 자신으로 인해 존재하고 자신을 소멸하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중이며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라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수를 타자화하고 수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욕망을 가진 것도 선택을 한 것도 본인임을 인식하고 수를 살리는 선택을 하며 결국 붕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 위축되고 스스로 수와 비교를 선택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종국의 괴물 같은 형체의 자신을 만나게 되고 본래의 자신 일부를 되찾게 되면서 하향된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극복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적인 시선, 그 시선에 사로잡힌 이들, 그리고 그 시선을 만드는 이들과 함께 그 시선의 비교를 통해 자기 혐오에 갇히게 된 인물이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경계해야만 하며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인간 내면에 대한 생각을 부가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